네, 네 개의 발표를 잘 들어봤고요. 모두 각 밸브의 성질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디스커션이 10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피엔 밸브는 듀러빌리티 측면을 강조해 주셨고 아마 크론 액세스 프레임 하이트 낮기 때문에 크론 액세스의 장점이 있겠죠. 메르트로닉 에볼루트 밸브는 듀러빌리티의 수술적 밸브와 비교해도 비슷하다라는 얘기했는데 서전들이 타비 밸브의 도입 초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클램핑 때문에 타비 밸브가 더 빨리 디젤은 될 거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아마 그 파트너 시리즈 5년 팔로업 데이터나 아까 보셨던 서지컬 밸브 직접 비교한 데이터 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PPM 이슈가 처음부터 타비 밸브 도입 초기부터 아주 그 밸브를 크게 오버사이징하는 게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PPM 리스크가 낮아서 서지컬 밸브보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스턴의 수프라애놀라 스트럭처이기도 하고 또 코론 온라인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코론 액세스에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비토 밸브는 라지셀이고 인트라애놀러니까 역시 코론 액세스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해 주셨고 패널로 각 회사를 대표하셔서 김기혁, 이호승, 이해아림, 이솔빈님 나오셨고 10분 동안 활발한 토의 부탁드립니다. 토의가 아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회사를 대표해서 내가 그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이게 컴페티션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발표자를 서포트하는 발언을 하나씩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승 차장님부터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드워즈 타비팀 이호승 차장입니다. 먼저 모더레이터로 나와주신 교수님 세 분께 감사드리고 네 분 너무 발표 잘해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사의 밸브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 밸브가 좋게끔 뭐 설계가 되는 것도 아무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네 개사가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의도는 저희 회사는 사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가치는 환자 우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드트로닉이랑 에드워즈 양사에서만 밸브가 나오다가 이제 점점 나오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밸브 초이스의 옵션이 넓어짐으로써 결국에는 환자가 가장 베스트 트리트먼트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일단 시간을 선물해 드린다는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가장 짧고 시술 시간이 짧다는 거는 일단 환자한테도 또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의료 대란 사태에서 그런 시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교수님들의 체력이나 뭐 병원 재정이나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밸브가 참 좋은 밸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는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6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고 다 좋은 밸브들인데 뭐 아까 강의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디스커션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밸브 2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드워즈의 그 발언에 대해서 세 회사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에드워즈보다 더 나은 점 아니면 에드워즈의 단점이 뭔지 각 밸브랑 비교해서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밸브 논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트로닉의 김기혁 부장입니다. 먼저 색다른 경험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워즈나 메트로닉이나 사실 메트로닉 처음 코어 밸브 디자인이 고안돼서 현자홈에 처음 임플란트 된 게 2004년 프랑스에서 처음 됐고요. 에드워즈도 더 앞서서 더 일찍 한마디로 20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면서 에드워즈나 메트로닉이나 처음 잡았던 벌룬 타입, 셀프 타입의 컨셉을 잡은 상태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뭐 레질리아도 소개해 주셨고 저희는 이제 FX가 나왔지만 20년 동안의 보완과 검증 작업을 거쳐서 이 컨셉 디자인이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 소개해 주셨던 에보트나 보스턴 제품들은 다 셀프 타입의 수프라 애뉴라 이제
에드워즈나 메트로닉이 걸어왔던 그 탑이 길 중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또 많이 옵션을 다 넣어서 출시를 해주셨는데 보면 다 셀프잖아요. 그래서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벌룬 타입을 2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그 컨셉을 레질리아에서도 똑같이 벌룬 타입에 대한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는데 그 컨셉을 계속 벌룬 타입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장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일단 셀프라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프레임 하이트가 길 수밖에 없고 저희가 추구하는 시술은 심플하고 프레딕터블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을 저희는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쇼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트라 애뉴라 타입의 밸브를 그런 설계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인트라 애뉴라의 단점인 뭐 EO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스윙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또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특히 레질리아나 추후에 나올 엑스포 같은 파이프라인에서 보시면 점점 더 궁극의 완성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밸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보스턴 밸브에 대해서 좀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죠. 나머지 세 회사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보트 이아름입니다. 그 프라임 밸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서 국내 혹시 런칭을 언제 어느 정도 하실지 좀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솔빗입니다.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보스턴의 애큐레이트 프라임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보다 먼저 일단 글로벌에서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FDA 승인과 함께 미국에 런칭이 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국내 런칭 플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한 하나만 질문드리면 사실 발표자가 지금 답을 하는 누구나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여튼 프리셀이 아까 보니까 프라임에서는 커넥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리셀이 그 얼라인먼트를 맞추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커넥션되면 다른 방식으로 얼라인을 맞추게 되나요? 전 그건 몰랐던 내용인데.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프리셀이 지금 얼라이먼트 맞추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프라임 버전에서는 딜리버리 시스템에 새로운 마커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프리셀이 없더라도 그 레디오팩 마커 상을 확인해서 맞출 수 있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발브를 준비할 때 되게 잘 맞춰서 들어가요. 그냥 그럼요. 꺾여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런 좀 문제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에버트사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액티브 실링이라는 개념 예전에 저희 에바 디바이스 중에 이제 액티브 실링 그 메커니즘을 해서 이제 팔다가 지금은 철수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타비 디바이스 액티브 실링의 개념을 갖고 오셨는데 혹시 관련돼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스롬보시스나 아니면 그 헤몰라이시스 관련된 이슈 같은 거는 혹시나 뭐 그 전에 없었는지. 네. 그 과장님 제 아픈 기억을 꺼내 주셔가지고 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그 회사 다니다가 철수를 당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액티브 실링이라는 것이 에바에서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사용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스럼보시스는 사실은 비슷한 기전에서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그 에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실링이 이게 좀 그 액티브 실링이라고 하니까 약간 계속 그 나풀나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게 아니라 90일이 지나면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어드전이 돼서 힐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에비던스는 그 클리니컬 에비던스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때 보니까 어크린네오도 액티브 실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보트나 마찬가지 실링 메커니즘이군요. 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아주 액티브한 건데 처음 시도여서 좀 미흡하면도 좌장도 그렇고 좀 미흡한 게 진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새로운 시대에 좀 재미가 또 있었던 그런 세션을 생각하고 각 밸브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맞춰서 아마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밸브끼리 RCT 하는 건 사실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환자한테 맞춰서 서비스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장점을 보면 세피안 아마 RCT가 파트너에서 슈퍼리티를 보여준 탄탄한 데에는 사실 세피안만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플란테이션 타임 짧다는 게 사실 큰 장점이에요. 임플란테이션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지치거든요. 하루에 몇 케이스 하다 보면 이게 빨리 끝나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에볼로 시스템은 수프라이놀라니까 장기적으로 이론적으로 해모다이나믹하게 좋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마 스마트 트라이얼이 5년 팔로업 데이터까지 보면은 거기서 그 클리니컬 아웃컴까지 달라지느냐 이게 아마 관심 대상 될 것 같습니다. 어큐레니아는 온라인을 맞출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것과 다르게 액티브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라인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임플란테이션 과정 중에 환자가 상당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해모다이ナ믹 언스테이블한 환자한테 선택하기 좀 좋은 밸브로 생각합니다. 나비터 밸브 인트라이놀로지만 EOI가 좀 크죠. 그러니까 세피엔도 레질리아부터 이제 커지긴 하는데 어떤 EOI가 크다는 그 장점이게 되겠고 셀도 크다는 장점이. 다만 이제 넌 유니폼 익스펜션에는 좀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레디얼 포스가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다시 리캡처를 했다 다시 푸는 이런 과정이 저희가 9케이스 한 동안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 러닝 커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경험을 더 쌓아보면은 더 파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청해서 감사합니다.